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7일입니다. 네, 오늘 비가 좀 그치고, 예,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서, 예, 아주 깨끗한 하늘을 또 오랜만에 봤죠. 네, 그렇지만 역시나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8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네, 5가지 이슈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쿠팡 이츠가 배달 전쟁에 불을 붙이나입니다. 쿠팡이츠가 배달비 제로, 그다음에 30분 내 배달 뭐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음식 배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으로 확대를 하면서 서울 시내 이제 14개구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서 또 배달의 민족은 간편식과 생활용품을 배달해주는 그런 배민 마켓을 선보였고 역시나 이제 30분 이내에 배달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기요는 배달앱 최초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서 요기요 슈퍼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매달 9,900원을 내면 한 달에 3,000원씩 10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 약간 이제 멤버십 서비스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커머스의 공룡이 갑자기 오토 배달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배민과 요기요가 사실 그동안 어느 순간 보면 배민과 요기요가 적당한 수준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딱 차지를 하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쿠팡 이츠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의 평형이 갑자기 좀 깨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쿠팡이 기존에 커머스 시장에서 보여왔던 행태들을 보면 뭐 가격 파괴라든지 뭐 엄청난 이제 투자금을 등에 업고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과연 음식 배달 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그 뭐랄까요? 뭐 큰 어떤 자극이겠죠? 결국은 큰 자극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 소비자로서 잘 누리시라. 이런 시기는 또 잘 누리시면서 과연 어떤 업체가 승리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벤처 투자, 게임 분야만 고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 그다음에 순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게임 분야만 따로 발라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통계가.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면 그 당시에 그 컨텐츠 분야에 대한 그 성장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었는데 보면 게임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4년에 10%대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3.2%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중이 이렇게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규모도 굉장히 작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참신하고 영향력 있는 IP의 부재가 주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최근에 뭐 암묵적으로 다들 그런 거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게임이 별로 경쟁력이 없다. 그다지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뭐 사실은 중국이나 또 이런 쪽에 많이 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이제 그대로 그 시장에 그 특히 이제 투자 시장에서 머니마켓에서는 그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M&A나 IPO도 쉽지가 않아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스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 아시겠지만 M&A와 IPO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결국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참신한 IP가 없으니 뭐 결국은 M&A나 IPO가 호락호락하게 될 리가 없겠죠. 그죠? M&A나 IPO라는 건 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능해지는 딜들이잖아요. M&A도 그렇고 IPO도 그렇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 결국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투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꺼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보면 그 게임 장애,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그 한국에서 한동안 보면 인터넷 업계에서 어쨌든 게임 분야가 성장의 완전히 주축이었고 거의 뭐 그 뭐 대장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야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게임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제 지금 최근의 분위기로 보자면 약간 이제 당분간은 좀 참 그 약간 먹구름이 낀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어서 사실 게임 쪽에 대한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야구광 허민, 허민 아시죠? 허민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 그 여자 개그맨 그 허민 그분 말고 야구광 허민 넥센 타이어 구단의 구단주였죠, 그죠? 지금은 이제 키움이 됐는데 넥센의 구단주였던 허민이 넥슨으로 가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이지만 6일에 넥슨은 허민 대표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직책 등은 아직 미정인데요. 허민 대표는 던전 앤 파이터를 넥슨에 3,800억 원에 매각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뭐 야구 구단을 만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구단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위메프를 창업했고 뭐 여전히 이제 최근에도 캐주얼 게임 쪽에서는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이 허민 대표를 일종의 구원 투수로 등판을 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 개발이나 또 개발 조직에 대한 뭐 전면적인 개편, 뭐 그 외에 전체적인 뭐 사업이나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허민 대표가 이 매각에 실패한, 사실은 시장에 한번 매각하겠다, 공개 매각하겠다 했는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매각에 실패가 되면 어쨌거나 그 회사에겐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죠? 뭐 굉장히 매력적이면 어떻게든 매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다지 좋은 사인이 아닌데 그런 시점에 굉장한 거물급을 내부로 들인다라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의 진짜 진정한 구원 투수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저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로 미국 헬스케어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병원과 제휴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454개 진료소와 36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한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병원과 제휴를 해서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뭐 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결국은 그겁니다.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갤럭시 워치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뭐 체크리스트도 보내주고 운동 처방도 해주고 뭐 긴급하면 이제 의료진도 바로 파견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심전도 기능을 통해서 심방 세동도 감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능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애플이 이제 애플 워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 심전도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그 기능들을 내놓고 세상을 이제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병원들은 그런 애플워치의 기능을 이용해서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또 뭐 의료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학계에서 그런 어떤 학회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의 그런 아이덴티티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별 사례가 없는데 그죠? 국내에서는 원격 진료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재밌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 뭐 의사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도 하고 뭐 잘 이제 시장에 그 잘 안착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보면은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뭐 SK 이런 데였어요. 왜냐 한 번 맘만 먹으면 지금 이제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또 우리와 같은 또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참 그 씁쓸한 현실이 있는 거죠. 큰 기업들이 맘만 먹으면 사실 훨씬 더 크게 이제 판을 벌릴 수 있는 곳인데, 뭐 하여튼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어쨌거나 그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는 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단기간 내에 이게 오픈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사실 삼성 오늘 전해드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더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어쨌거나 그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디벨롭하고 있을 때 언젠가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포텐셜이 확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재밌는 이슈인데요. AI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답니다. 스팸 차단 앱 후후라는 앱이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8일부터 LG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9.0 이상인 폰들에게 먼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 아마도 그 AI의 그 여기서 이제 쓰는 AI의 특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LG 폰에 있는 운영체제 9.0 버전 이상의 폰들에게 먼저 제공한다, 그런 얘기고요. 통화 중인 음성을 문자 형태로 변환한 후에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뭐 발화 패턴, 뭐 문맥, 단어 등을 대조해서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음성 그 자체로 어떤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문자 형태로 바꿔서 뭐 비슷한 그 말을 하는 패턴이나 문맥이나 뭐 쓰는 특정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분석한다고 하니까, 기사 내에는 정확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사실 요런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과연 정확도가 진짜 높을까? 이런 의심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중국에 있는 교포와 막 통화를 하는데 진짜 보이스피싱이라고 계속 경고가 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말이 어눌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막 계속 경고가 울리고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건 뭐 실제로 안 써봤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AI를 그 활용하는 부분은 결국은 다 정확도가 이슈잖아요.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실제 이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이제 조금씩 올라올 텐데, 이 부분도 이제 후속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재밌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한글이든 영어든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신다 하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